이제 챕터 4번은 어떤 걸 칠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용한 거 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하면서 여기에 있는 패턴으로 비트맵화하는 거를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미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이미 검은 테두리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뭔가 어떤 색을 칠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칠을 할 때 뭐 정경색으로 칠을 하고 백그라운드로 칠을 해 주고 그걸 제가 단축키로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툴박스에 이 그라디언트라는 거를 눌러주면은 두 번째 페인트 톤 도구가 있어요. 페인트. 페인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해 가지고 색을 여기서 고를 수도 있지만요. 또 어디서 골라줄 수 있냐면 인제 팔레트 중에서 색상 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골라줄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 주면 여기 해당되는 나의 전경색이 지금 색이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인제 이거는 뭐 파스텔 톤도 있고 여러 가지 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컬러를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페인트 통은 내가 클릭을 해 주면 이렇게 막혀 있는 요 부분들이 있죠. 막혀 있는 부분은 이 컬러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내가 또 다른 컬러로 해 주겠다. 뭐 파스텔 톤 말고 나는 그냥 좀 뭐 레드 톤으로 선명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막혀 있는 부분만큼은 이렇게 클릭이 돼요. 아니면 지금 내가 선택을 한 그 검은색이면 검은색 면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검은색 면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이 막혀 있는 면 부분만큼만 칠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지를 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 말 그대로 뭔가 색칠 공부하는 느낌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게 이 페인트 톤이에요. 요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다양한 과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음. 요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 과일 이름 요거. 단면이 별 모양이에요. 예, 스타프루츠로 알고 있는데 단면이 별 모양이고 요거는 뭐였더라 요거? 파인애플이고 파파야인가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색을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포이드를 가지고 색을 추출할 수가 있죠. 스포이드는 내가 선택한 그 컬러를 볼 수가 있는데 색상 샘플러가 있어 가지고 4 가지 컬러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인제 선택을 해 주고 내가 이 컬러가 궁금해요. 그럼 클릭을 해 줘요. 그럼 이 컬러의 값은 여기 지금 보면은 RGB에 대한 값도 있고 샵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컬러의 정보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근데 이 컬러를 이 비교를 해 보면서 좀 뭐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뭐가 있냐면은 색상 샘플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면요. 내가 먼저 처음에 클릭했던 게 이 정보에 보여져요. 내가 처음에 클릭한 값은 여기 지금 보면은 RGB 값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다음에 두 번째 컬러로 해 주면 샵 1, 샵 2 해 가지고 이게 최대 과거에는 4 개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몇 개까지 나오나? 지금은 7, 8, 9, 10, 10 까지 나오네, 10 까지. 근데 인제 컬러 샘플러는 최대 10 개의 컬러를 내가 찍어서 그 찍었던 컬러에 여기 보면 순서 있죠? 순서대로 컬러의 값을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이 정도까지 컬러를 비교하면서 볼 일은 별로 없고 그 색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컬러리스트라든가 뭐 LG화학 뭐 케미컬에서 뭐 근무하면서 컬러에 대해서 뭐 조색 뭐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이걸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쓰는 컬러들은 그냥 보통 스포드 툴을 추출을 해서 여기서 내가 이 컬러를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그냥 페인트 통으로 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컬러를 선택해서 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배경에 있는 거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배경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컬러가 원톤으로 하나만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 자동 선택 도구를 통해서 클릭해주면 배경이 선택이 되죠. 자, 저는 지금 인접을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요 안 해도 된 거예요. 안. 근데 안에 다 안 해주고 컨트롤 D 인접 체크를 다시 해주고 배경을 클릭했더니 여기 다리 사이하고 팔 사이가 안 됐죠. 그럴 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영역을 추가해주고, 나는 이 배경을 나만의 패턴으로 색을 좀 칠해주고 싶다. 항상 이런 작업들은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나는 뭐 패턴으로 좀 칠해주고 싶은데, 그럼 칠을 하는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자, 칠 옵션에는, 자, 여기 보면은, 뭐, 현재 나의 정경색, 현재 나의 배경색, 내가 원하는 컬러, 내용 인식은 나중에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이 있어요, 패턴. 패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패턴은 내가 여러 가지를 골라줄 수가 있고, 내가 또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긴 지금 몇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또 패턴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음, 저는 뭐 나무에서 뭐 이런 첫 번째 패턴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주면은 지금 그러한 패턴으로 색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은 내가 또 만들거나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들어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내가 패턴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두 개를 꺼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작게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작아요. 이 이미지 크기는 30픽셀도 안 되니까 되게 작은 거죠. 작은 픽셀 점 하나가 28개 있는 거니까 작죠. 자, 이 부분을 저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주고 싶어요. 자, 패턴으로 등록하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이 머리카락 요 헤어 부분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는 이 부분만 패턴 등록하겠다. 이렇게 헤어에 요런 느낌을 좀 등록하면 징그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는 이 부분을 패턴으로 등록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한 그 부분만큼만 패턴 등록이 돼요. 선택을 먼저 해주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은 패턴 정의라는 걸 통해서 나는 이 부분을 등록해 준다라고 하면은 패턴 1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만든 패턴을 쓰겠다. 그러면은 칠을 할 건데 내가 지금 등록한 게 하단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눌러주면은 이런 걸로 다 패턴처럼 반복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등록한 그 부분이. 그러면 아예 이런 이미지예요. 난 이거를 아예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활 자체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패턴 정의 눌러서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을 해요. 자, 이건 다 썼어요. 자, 지금 제가 뭐를 해주고 싶냐면 아까 만든 패턴으로 그냥 뿌려주는 거는 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칠을 해서 내가 지금 만든 패턴으로 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패턴 삭제해주면은 내가 등록한 패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이제 이 패턴으로 확인 눌러주면 다 뿌려주죠. 되게 작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이 파일이 되게 큰 파일이기 때문에 50%밖에 안 보이잖아요. 100% 놓고 보면은 아까 만든 강아지가 등록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뭘 해주고 싶냐면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50% 볼게요.
와 지금 보니까 되게 치아 미인이네. 이때도 라미네이트가 이때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건치네 건치. 자 비트맵화를 해 주면서 비트맵화의 입자를 내가 만든 패턴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한번 해 볼게요. 컬러 모드를 좀 볼 건데요. 자 컬러 모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는 보통 다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로 사용을 해 주고 있어요.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CMYK로 해 주는데 제가 이 이미지를 단일 색상인 흑백으로만 비트맵화 시켜 주고 싶어요. 근데 바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자 비트맵화하고 듀오톤 모드, 컬러 모드는 꼭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걸 넘겨서 그다음 두 가지가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맵화하기 위해서 먼저 회색 음영 그레이스케일로 먼저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경고가 뜨냐면은 원래 여기에 있는 컬러를 다 버리겠냐 경고가 떠요. 그리고 인제 오케이 눌러 주면은 그리고 다시 안 보기 체크해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경고 안 뜨고 바로 흑백으로 바뀌어져요. 지금부터는요. 나의 컬러 모드는 지금 그레이스케일 모드예요. 내 컬러 모드는 그레이스케일 모드고 더 이상 컬러가 안 들어가요. 내가 컬러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은 컬러를 체크해도 나의 포그라운드에는 컬러의 명도만큼만 보여지지 컬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비트맵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회색 음영으로 만들어 줬고 이제 그럼 비트맵 들어가 볼게요. 자 비트맵화를 시킬 건데 "어떻게 시켜 줄 거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는 패턴을 활용할 거거든요. 아까 만들어 둔 강아지를 패턴으로 해서 이 패턴을 마치 픽셀처럼 비트맵화 시킬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확인 눌러 주면은 아까 만들었던 강아지가 마치 이 이미지에 그 픽셀처럼 활용이 돼서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해 줬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내가 비트맵화 시켜 주고 싶은 이미지는 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턴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느낌들이 이미지가 보여지지 내가 지금 비트맵화 시켜 주는 이 이미지가 작으면 입자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용이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이미지는 크고 요게 좀 크잖아요 이미지가. 이미지 사이즈 보면은 지금 보면은 한 1200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하려고 하는 요 패턴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 사진을 활용하든 뭐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든 어떤 동물을 사용하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주고요. 고거는 꼭 여기 있는 사진이 크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미지는 작게.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해 보라고 하니까 뭐 김정일 얼굴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입자가 뭐 트럼프 얼굴이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막 뭐 그렇게 뭔가 의미를 두고 했던 학생들도 있었고 뭐 재밌게 해 오더라고요. 게임 캐릭터인데 뭐 캐릭터의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안에는 뭐 캐릭터의 주인공들이 뭐 패턴화돼 갖고 들어가게끔 하거나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든걸스의 뭐 누구인데 그 사이의 패턴에는 뭐 박진영이 보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해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주제를 잡아서 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4번 저장해서 자 지금 이 이미지가 비트맵화 되어 있기 때문에 JPG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요. 용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GIF로 할게요. 그리고 이 GIF는 컬러 표현 수가 256 컬러라고 했잖아요. 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GIF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오늘 05 번으로만 해 줄게요. 오늘이 05 맞나? 06 이네 06. 같은 06인데 이거는 확장자가 GIF고 아까 거는 어 JPG라 가지고 이름이 똑같아도 되지만 두 번째 파일 06-01로 할게요. 자 이제 이 파일 넘어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는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먼저 하고.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그라디언트 연습해 볼게요. 물론 지금 여기 배경도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어요. 흰색에서 약간 파스텔 톤의 뭐 약간의 스카이 그레이 톤으로 약간 스카이 블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미색처럼 은은하게 들어가 있죠. 그라디언트는 아까 했었던 페인트 통 위에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고요. 자, 그라디언트 도구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보여지냐면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컬러가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 컬러에서 화이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디폴트 컬러로 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도 디폴트 컬러로 보여져요. 특히나 기본 사항에 보면은 현재 이거는 현재 나의 디폴트 컬러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뭐 투명도 있고요. 나머지는 컬러 톤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 내가 컬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컬러가 있는데 나는 여기 컬러 말고 중간에 컬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클릭을 해주고 중간에 있는 컬러는 밑에서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나는 중간에 뭐 톤을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확인을 눌렀어. 그리고 나는 색을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럼 내가 또 중간에 클릭을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넣은 컬러를 빼겠다. 그럴 때는요.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버리면 돼요. 선택해서 밑으로 버려주면 되고 나는 중간에 투명을 좀 넣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위에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위에 부분에 투명 같은 경우는 불투명도에 대한 걸 넣어주면 돼요. 투명도가 100%냐? 투명도가 0%냐? 마찬가지로 나는 이 부분을 빼주고 싶으면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빠지게 돼요.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되어 있는 이 컬러를 좀 구분되라고 색을 좀 더 티가 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확인. 자, 형태는 지금 선형부터 원형, 삼각뿔, 원기둥, 뭐 마름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형을 할 때는 내가 드래그 한 것만큼 색이 뿌려져요. 이거 짧게 해주면 짧게 뿌려지고 길게 해주면 그라디언트가 길게 뭐 45도로 해주면 45도 그리고 뭐 좌우 위아래 다 되죠. 근데 할 때는 45면은 정확히 45도 그럼 Shift 키 누르고 해주면 45도가 되고 Shift 키 누르고 위에서 해주면은 수평 수직에 대한 라인이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Shift 키로 활용을 해주고요. 이거는 원형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원형을요 내가 또 여기 반전시켜주는 게 있어 반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반대로 그라디언트의 반대로 반전 체크해주면은 반전 뭐 나머지는 뭐 삼각뿔 원 기둥 그다음에 마름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활용은 선형하고 이 부 그라디언트를 제일 많이 쓰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한테 뭐를 보여주고 싶냐?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항상 지난번에 수업할 때 구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입체감이 있는 구를 만들었는데 이 입체감이 있는 구는요. 반사광이 꼭 들어가야지만 공간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보고 이 구 그라디언트를 여러분들을 보고 표현해 보라고 할 건데 원래는 학교에서 할 때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제 기능을 알려주고 내가 잠깐 시간 줬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샘플로 보여주고 이거 먼저 완성한 사람은 빨리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거 완성한 순으로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기를 쓰고 집에 빨리 가려고 뭐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퀴즈, 퀴즈를 내라고 하면 또 어려워하려나?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구 그라디언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하세요. 자, 구 하나 만들어주고, 이 구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채울 건데, 자, 그라디언트 툴 눌러주고, 자, 위에 옵션 눌러서, 기본 사항이 맨 처음에 블랙과 화이트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위치를 바꿔줄게요. 화이트를 앞으로 가고, 블랙을 한 4분의 3 정도? 그리고 맨 끝에다가 클릭해서 컬러를 넣어줄 건데, 여기 반사광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광은 블랙보다는 좀 밝은 거. 그래서 이 정도 느낌.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눌러서 화이트, 블랙, 그리고 반사광 있는 부분 확인 눌러주고요. 유형은 원형 그라디언트 방사형으로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빛 받는 부분 체크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반사광이 있는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반사광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더 티가 나냐면은 그림자가 들어가면은 반사광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림자 할 부분을 항상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원형으로 선택해서 이 부분에 색을 넣을 건데, 자, 이 부분의 색은요. 자, 기본 사항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로 할 거고, 자, 이 블랙과 화이트를요, 저는 선형으로 해볼게요, 선형. 그래서 좌에서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넣어줬어요. 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경계를 부드럽게 풀 거거든요. 부드럽게 풀려면은 지금 되어 있는 이 점점점 점선을 해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자, 푸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기 위해서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 보면은 흐림 효과 중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해주는 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예요. 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가지고, 자, 이거를 제가 색상 톤을, 자,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 레이어를 원보다 밑으로 가게끔 해서 그림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훨씬 더 그 반사광에 있는 부분이 그림자로 인해서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이 입체감이 들게 보여져요. 그림자는 지금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림자 처리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형태를 늘리면 깨지는데 어차피 이 지금 그림자는 이미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깨져도 티가 많이 안 나서 이런 식으로 늘려봤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이 구 그라디언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제 구는 뭐 색상을 뭐 달리 해도 돼요. 컨트롤 U 눌러가지고 나는 좀 색을 좀 밝게 하겠다. 밝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나는 좀 여기다 색상을 좀 넣겠다. 색상화. 색을 넣어가지고 나는 색을 좀 넣어주고, 뭐, 색상을 좀 다르게 바꿔주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대한 여러분들이 입체감이 들어야 돼, 입체감. 입체감이 드는 구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네. 이거 굴을 만들었는데 네. 그라이언트를 넣으니까 좀 주변이 흐릿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자, 볼게요. 자, 구 만들 때, 구, 여기 위에 패더값 들어가 있죠?
선택했을 때 패더값 들어있는지 보세요. 내가 선택이, 봐봐요. 패더값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패더값이 들어가 있으면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색을 칠해도 경계가 부드럽게 칠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패더가 0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요거 그림자, 밑에 있는 그림자 만들 때, 자,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제가 여기 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패더값 줄 때는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라고 했거든요. 자, 레이어 두 개 비교하면서 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비교하면서 볼게요.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는 흐림 효과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경계를 풀고 했어요. 요거는 컨트롤 키 선택 툴인데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창 눌러주면 선택이 되는데 내가 가우시안 블러를요. 요거 해지 안 하고 이 상태로 내가 주잖아요. 그럼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점선에 갇혀서 밖으로 못 나가요. 내가 효과를 아무리 많이 줘도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패더값 적용이 이거 줘야 되는구나. 필터에서 흐림 효과. 자,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 패더값이 이 안에서 내가 패더값을 주면은 해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역을 꼭 해지를 하고 줘야지만 경계가 이 부분 보면은 이 경계 부분이 꼭 점선을 해지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저장해 둘게요. 여기 너무 어두운 부분이 너무 좀 진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입체감이 있는 구에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음, 요 정도로 해줄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6-3번 6-3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라디언트 한번 응용해 봅시다. 모자가 있는데요. 자, 그라디언트 툴 응용해서 일단 선택을 저는 모자만 해줄 거라서 자,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높이고 선택을 모자만 해볼게요. 자, 제가 그라디언트 입혀주기 위해서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중에서 저는 원형으로 할 거고요. 색을 여러 색으로 해주고 싶어서 무지갯빛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 가지 컬러 톤이 있죠? 컬러 톤 여러 가지인 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컬러 톤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보세요. 원형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원형으로 했더니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이게 그냥 100% 칠해되다 보니까. 자, 제가 항상 하라고 했던 약간의 이런 셀로판지 느낌으로 합성이 되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저는 뭐 선형 번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 컬러를 이렇게 지금 여기 보여지는 블렌딩 모드라는 걸로 레이어 혼합 모드로 해서 합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6-4로 한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 툴은 포토샵에서 많이 활용하는 툴이어가지고요. 그라디언트 여러분들이 음, 활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거는 뭐 듀오톤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뭐 내일 보여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네온 글자처럼 보여지는 표현인데 채널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재 보고 할 때도 항상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이 채널로 네온 글자 표현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냥 듀오톤 모드에 대한 건데 많이 사용 안 해서 뭐냐면 내가 지금 톤을 이 화려한 이 동작의 이미지 톤을 모드를 나는 이중톤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레이스케일을 넘기라고 했었죠. 비트맵과 이중톤은요, 무조건 그레이스케일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이중톤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중톤은 내가 어떤 톤을 활용할 거냐. 톤을 네 가지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듀오톤, 뭐, 트라이톤, 뭐, 쿼드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중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는 이 톤은 어떤 거는 블루 컬러로 사용할 거고, 톤 다른 하나는 뭐 그린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이중톤을 사용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포토샵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중톤 모드로 변형해서 하는 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요거는 뭐 선택해 색 바꾸는 건데 요 두 개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자, 지금 배운 걸로 응용할 만한 게 요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거 좀 볼까요? 제가 뭘 해주고 싶냐면, 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주고 싶거든요. 자,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학교에서는 내가 이제 퀴즈를 내줬었어요. 아까 배웠던 거 다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모자와 비슷해요. 작업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항상 모든 작업은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하늘부터 해볼게요. 자, 하늘은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늘만 해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 빠른 선택 도구는 너무나도 편하게 이미지의 영역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됐으면 새로운 레이어. 자, 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 영역만큼 그라디언트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뭐, 하늘이 보통 블루, 뭐, 노을진 걸로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블루로 골라줄 거다. 근데 나는 이 컬러를 또 바꿔줄 거다. 그럼 여기서 내가 컬러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줘도 돼요. 나는 이 컬러는 선형으로 밑에서 위로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레이어 혼합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전 색상 번호로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자,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3만 해주는 거예요. 자, 됐으면 자, 항상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그라디언트 톤 중에서 이번에는 오렌지 계열로 하겠다. 난 약간 사막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뭐 이걸로 했어요. 뭐 위에서 아래로 해도 되는 거고 밑에서 위로 해도 되는 거고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톤을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으면 컨트롤 T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블렌딩 모드에서 적절하게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약간 예술적인 이런 느낌도 좋다. 팝아트 같다. 그럼 그런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좀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배경 레이어에서 바다 이미지만 선택을 해주고 뺄 부분은 Alt키 누르고 빼주고 더해줄 부분은 더해주고 다 됐으면 똑같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컬러를 해주면 되겠죠. 나는 에메랄드빛으로 해주고 싶다. 편한 걸로 해주고
여러분들이 색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됐으면 컨트롤 D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뭐, 진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완성된 거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해준 게 지금 얼굴, 그리고, 이거 적용시키는 거. 자, 오늘 한 게 지금 여기 6개인데, 6개 다 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뭐 해주느냐. 요거 한번 3개만 해보세요, 3개. 근데 뭐 나는 좀 다 해보겠다는 사람은 요건 자유를 맡길 테니까, 뭐 이거 2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요 3개는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뭐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연예인도 뭐 보고 싶고, 요거는 이제 꼭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디자인 쪽이나 뭐 작품 활동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다른 데에서 많이 알려주지 않는 기법이라서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 그라디언트,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볼게요. 구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컬러는 자유롭게 해주세요. 사실 뭐 지금 구지만 내가 진짜 그래픽 너무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사각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원기둥도 만들 수 있고 뭐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툴 잘 다룬 사람은 원기둥도 한번 해보고요. 뭐 삼각뿔, 뭐 사각형 직육면체, 뭐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3개라도. 그래서 내일 접속하면은 보내주는데 똑같이 우리 이제 매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은데 이름은 저장해서 6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일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했고, 자, 오늘 그라디언트 색 칠하는 거, 뭐 컬러 모드 바꾸는 거 그런 거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료하고 내일 접속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